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깔끔한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또 한 번의 공격 포인트를 도움으로 기록했는데요. 그 도움을 받은 선수는 역시 단짝인 케인이었고, 이는 손케 듀오의 시즌 14번째 골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의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평점과 관련된 인터뷰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토트넘은 리그 상승세를 이어갈 기회였으며 토트넘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한 토트넘의 모우라는 기어코 상대의 공을 빼냈고, 이를 받은 케인의 크로스는 베일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동점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후반을 동점으로 맞이하는 토트넘에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오히려 오늘 경기에 후반에만 3골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시작한 지 4분 만에 베일은 케인의 크로스를 다시 받아 추가골을 기록했고, 완벽한 마무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팀 내 3번째 다득점자가 된 베일인데요. 하지만 이 골이 터진 지 3분 만에 케인 역시 감각적인 오른발 슛으로 키퍼를 넘기는 슛을 보여주며 팀의 2골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리드를 벌린 토트넘은 여유 있는 운영을 보였고, 결국 후반 31분에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2번째 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멜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에게 감각적으로 공을 주었으며, 케인은 이를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오랜만이었지만 하마터면 VAR로 취소될 뻔했는데,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온사이드가 되었고, 이를 기다리던 손흥민과 케인의 모습은 확실히 의연해 보였는데요. 이 골로 인해 케인은 한 경기에 멀티골,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1998년에 위르겐 클린스만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골은 앨런 시어러와 서튼의 시즌 13골 합작 기록을 뛰어넘는 골로 단일 시즌 최고 활약을 보여준 듀오는 이제 손흥민과 케인이며 역사에 남을 대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베일과 케인의 멀티골에 손흥민 케인 듀오 부활까지. BBC의 클린톤 모리슨 해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가 훌륭했다면서 무리뉴와 팬들이 기뻐할 경기라며 토트넘의 공격진이 다른 클래스라 극찬했습니다. 베일, 손흥민은 훌륭했고, 이번 경기에 2골, 2개의 도움으로 공격을 이끈 케인은 눈에 띄었다며 케인이 수비수 사이의 공간에서 만들어낸 플레이를 칭찬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로 인해 6위로 도약하며 5위 에버튼과 1점, 4위 첼시와 2점 차이로 이 승점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웨스트햄이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기에 순위 변동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 시즌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확실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후 스쿼드는 케인에게 평점 10점, 베일에게 9.8점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선수들에게 대부분 7점대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 스코어 역시 케인에게 9.9점, 베일에게 9.8점이란 높은 평점을 주며 둘의 활약이 완벽에 가까웠다 평했고, 손흥민 선수는 그에 비해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리며 6.8점이라는 아쉬운 평점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외에 베일이라는 3번째 득점자가 떠오르게 되며 상대에게 확실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골 합작은 활용 점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자신감이 올라온 토트넘인데요. 관련된 인터뷰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가레스 베일의 인터뷰에선 다시 한번 손흥민과 케인을 포함한 공격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트넘에 온 이유는 공격진이 어메이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발로 뛴 선수 외에도 교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일은 승점 3점을 위해 팀 전체가 서로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침착하게 폼을 올릴 정도의 경험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베일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베일은 오늘 자신에게 2개의 골을 어시스트해준 케인에게도 고마워하며 케인에 대해 물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케인은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상당히 꾸준한 선수입니다. 그와 함께라는 것은 상당히 큰 행운입니다. 무리뉴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전반 막판에 골이 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토트넘의 락커룸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전반 마지막 순간에 골을 먹힌다면 라커룸에선 어두운 분위기가 돌기 마련이고 후반전을 시작할 때도 그 골에 대해 불평하며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프타임에 골을 먹힌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는 단지 통제를 잃어갈 때 골을 먹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무리뉴는 한 골을 먹히면서 1대1 상황이 된 것이 토트넘에게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되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더욱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공유한 토트넘의 선수들이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후반전을 맞이하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는 이어서 공격진에 대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일과 케인은 엄청난 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정말 팀을 위해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교체 선수로 들어간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은 가레스 베일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몸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를 너무 지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의 계획은 베일이 지쳤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교체하는 겁니다. 무리뉴는 마지막에 이 베일에 대한 언급을 더 이야기한 이유가 돋보였는데요. 이 베일은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할 만큼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공헌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면서 최대한 그를 조심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만들어낸 46개의 골 중 손흥민과 케인이 득점에 관여한 골은 총 37개의 골이며 득점의 거의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일이라는 조합이 생긴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과 케인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며 오늘 모우라 역시 좋은 플레이를 통해 골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씩 공격력이 올라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특히 벌리전에서는 초반 3골을 넣으며 4대0 승리를 만들어냈던 토트넘이지만 이번 경기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동점으로 전반전을 끝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골이나 더 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손흥민과 케인의 골은 토트넘이 가장 약한 시간대인 마지막 15분에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15분에 실점이 훨씬 많은 팀이기도 하며 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력을 잃어버린다는 아쉬움 때문에 뒷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이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러한 아쉬움들을 모두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러한 뒷심을 통해 리그 후반기에 도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유로파와 다가올 카라바오컵 우승까지 이어질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